오늘은 독서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인간의 놀라운 능력 웨이파인딩. 웨이파인딩을 이제 번역을 하면 웨이 길, 파인딩 찾기죠. 길 찾기입니다. 부제를 읽어드리면은 우리의 내 인생 세계를 더 좋게 만드는 길 찾기의 과학. 이 책을 이제 사서 읽어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꼭 사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책 소개를 해드릴 게 많아서 바로 읽어드릴 건데 그 부분만 보시면은 이 책 너무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되게 핵심 내용만 뽑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은 좀 두께가 있고 이 책은 좀 읽어보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관심 분야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아닌 분들은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은 하지 못하는 책입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제가 바로 읽어 드리면은 1960년대에 심리학자 줄리언 스탠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천재적 면모가 드러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토록 뛰어난 지능의 특성은 무엇인가? 스탠리는 수학 영재 연구라 이름 붙인 조사를 시작했고 50년 뒤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상상하도록 하는 것, 또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조작해보고 관점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패턴을 인지하도록 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 지각 능력이 똑똑해야 이제 아주 천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뭐죠? 이제 길찾기라서 어떤 뭔가 이렇게 찾는 거, 우리가 뭔가 길을 탐색하는 거, 다 공간 지각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스탠리가 이끄는 연구진은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에서 상위 0.01%, 미국에서 상위 0.01%야. 상위 0.01%에 이를 만큼 성적이 특별히 좋은 영재 5,000명을 수십 년간 추적 조사했다.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스탠리는 물체들 간의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명확한 언어 구사 능력을 비롯한 다른 분야보다 왜 굳이 성적과 지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공간지각 능력 있는 친구들은 왜 성적이 높고 지능이 높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공간 적성 검사를 실시했고 2017년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결과에서 밝힌 것처럼 상당수가 매우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 이 아이들이 커리어를 쌓으면서 취득한 특허 건수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편수가 당시 검사 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게 엄청난 이제 결과물이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의. 연구진은 두 가지 측정점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 총괄을 맡은 데이비드 루빈스키가 한 기자에게 공간적 능력은 아마도 인간의 잠재력이 숨어있는 가장 거대한 미지의 땅,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밝힐 정도였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원형 지능이 뇌의 공간 지각 능력과 하나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젊은 세대가 전체적으로 공간에서 방향 탐색 기술을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갈수록 멀어지는 시점이 알려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공간을 탐색해 우리 뇌가 발달을 하는데 특히 해마가 발달해서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데 해마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이제 관여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간, 그다음에 이제 기억 이런 건데 예를 들면 해마가 내가 탐색 능력 때문에 발달을 하면은 기억도 덩달아 기억 능력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해마가 우리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왜? GPS, 내비게이션 이런 게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냥 퇴화되는 거죠. 해마의 기능은 내가 길을 잃어가면서 길 찾기를 하면서 내가 능력이 발달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해마의 핵심인데 우리가 보조도구가 있다 보니까 너무 강력한 뇌를 이겨버리는 강력한 보조도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발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해마 발달이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랑 너무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우리는 해마를 발달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이제 결과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추천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책을 사서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확하게 추천해 드릴 거니까. 어디까지 읽었지? 신경학자 베로니크 보본은 내게 가만히 앉아서 생활하고 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살면서 기술에 의존하는 현대의 생활 방식이 아이들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뇌를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의심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캐나다 더글라스 정신건강연구 소속 연구자이자 맥길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보본은 지난 20년간 공간지각 능력을 연구해온 결과 현대인의 해마도가 현대인의 해마 활용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마가 수축된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츠하이머, 조현병, 우울증을 앓을 위험이 더 큽니다. 보본은 내게 설명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질병이 해마의 수축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해마는 병이 나지 않아도 수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병이 있어서 해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생활 방식,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내비게이션, GPS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이 해마를 수축시키고 해마가 수축되면 어떻다 그랬죠, 여러분? PTSD나 알츠하이머, 조현병, 우울증을 앓을 위험이 더 커진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마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 탕생 능력을 많이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길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도 뭐 진도에만 지도는 볼 수 있겠죠. 근데 GPS랑 내비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아무 길이나 가면서 여기는 뭘까 이렇게 좀 새로운 거에 노출되면서 내 해마를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여기 되게 소개해드릴 게 많아요. 제가 여기 어느 정도로 접었냐면은 이렇게 큰 게 막 계속 접어요. 이렇게 크게 접었다는 거는 그 통째로 쓸모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은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사용하는 전략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뇌를 사용하는 전략. 어린이부터 청년기까지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찾고 탐험한다. 시간이 흐르면 익숙한 경로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해서 장소를 오가게 되므로 인지 기능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갔던 길 가는 거고 출퇴근길 계속 가는 거니까 그거에 굳이 해마를 쓸 필요가 없는데 어렸을 때는 이게 다 이제 새로운 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를 활용해서 이제 길찾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드리면은 해마를 덜 쓰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제가 말한 거죠. 개개인의 삶은 다르지만 이러한 경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해마가 동원되는 공간 전략을 활용하다가 점차 자동화 기능에 기대게 된다. 보본은 어린이와 성인 590명을 대상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때 어떤 공간 전략을 활용하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보보와 동료 연구자들이 마련한 가상 미로 테스트에서 어린이들의 경우 정해진 시간 중 85%를 해마를 이용한 공간 전략에 의존하지만 60세 이상 성인은 같은 시간 내에 그런 전략을 활용하는 시간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해마를 자꾸 써야 해마가 발달하는데 해마를 안 쓰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 전략 중 어느 한쪽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뇌 회백질의 밀도와 해마의 부피의 같은 생리적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추정해서 100% 그럴 것 같지만 그게 검증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아직 우리가 다 뇌피셜로. 그 최전방에 있는 과학자들조차도 아직 그거 관련해서는 그럴 거라고 추정하지만 뇌피셜로 알고 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런 거 이제 숨기고 그냥 100%인 것처럼 말하거든요. 아주 수준 높은 책이죠. 2003년과 2007년 보보와 여러 연구진은 학술지 신경과학지에 각 두 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마와 미상에게 활성과 회백질에 중점을 둔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고전적 공간 테스트 방식을 사람에게 적용하여 가상으로 방사형 미로를 만들고 연구 참가자들에게 나가는 길을 찾도록 한 후 fMRI로 뇌 활성을 추적했다.
예상대로 공간 기억 전략을 이용한 사람들은 해마 활성이 증가했고 신호에 따른 반응 전략을 활용한 사람들은 미상에게 활성이 증가했다. 연구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참가자의 뇌에서 더 많이 활성화된 영역의 형태학적 차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간 전략을 활용한 사람은 해마의 회백질 밀도가 더 높고 그 반대의 경우 즉 자극 전략을 이용한 사람들은 미상에게 회백질 밀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러한 결과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우리가 예상을 한 거죠. 방향 탐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러한 전략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 운전 기능을 활용해서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활용해서 가는 길에 맞닥뜨리는 새로운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해마보다 미상액을 활용하는 전략을 꾸준히 우선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전체 인구 중 일부에 그치지 않고 특정 집단에서 그와 같은 우선순위가 두드러지는 게 나타난다면 물음표인데 이제 해마가 축소되고 우리 지능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읽어드리면은 여기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굉장히 기네요. 또 숨찬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악인 사실은 1980년대 말부터 자료로 밝혀진 알츠하이머와 해마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공간 탐색 능력을 하지 않으면은 해마가 줄어든다는 건데 해마가 이제 이게 퇴화한다는 건데 해마는 또 뭐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알츠하이머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로 연립방정식으로 뭐래요? 공간 탐색 능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뭐 100% 연관이 되진 않겠지만 알츠하이머랑 상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이런 걸 제시해 나가는 거죠. 해마의 수축은 노년층의 기억력 손상과 연관되어 있고 여러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받은 환자들 사이에 해마 수축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도 밝혀졌다. 나아가 해마와 인접한 뇌후각 피질의 동반 수축은 몇 년 후 알츠하이머 병 진단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 해마 건강하게 하려면은 달리기 많이 해도 해마 건강은 좋아집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해마가 손상된 기억 상실증 환자들은 공간 기억력이 소실된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기억력과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길을 잃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지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모르는 증상부터 난다다. 딱 이제 맞아 떨어져 가죠. 해마랑 알츠하이머랑 상관이 있는데 뭐예요? 해마가 능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공간 관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뒀더라? 이런 분들이 이제 해마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심해 보셔야죠.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나이 먹으면 이런 게 자꾸 있는다니까? 그게 여러분 그냥 개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해마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수축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탐색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탐색 관련, 공간 지각 능력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마와 알츠하이머병의 관계는 유전적 요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이미 1993년에 아포지 단백2, 줄여서 APOE로 불리는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를 발견했다. 1년 뒤에는 해마의 수축 속도를 늦춰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발병 시점을 지연시키는 APOE의 대립 형질과 함께 알츠하이머 위험을 더 크게 높이는 또 다른 대립 형질을 발견했다. 유리한 대립 형질을 보유한 청년들은 해마로 신호를 전달하는 뇌후각 피질이 더 두껍고 해마 자체도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타고나는 것도 우리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막 나는 노력으로 똑똑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본은 청년 124명의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가상 환경에서 방사형 미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유리한 대립 형질을 보유한 사람은 해마를 활용하는 공간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고 해마의 해백질도 부피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어디까지 읽어야 돼? 한참 읽어야 되네. 유전적 소인에 따라 해마의 수축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지만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해마의 수축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간 지각 능력을 활발히 하는 활동으로 해마가 수축이 방지되고 해마가 커질 수가 있을까? 이런 거죠.
보보는 알츠하이머 초기에 공간 기억력에 초점을 둔 치료가 실시되면 실제로 병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노화가 진행 중일 때 공간 기억력을 쓰는 연습을 하면 해마가 더욱 활성화되고 해마의 부피가 증가하고 인지 기능이 더 건강해진다. 보보는 공간 전략을 활용하는 참가자들이 경미한 인지 손상을 포착하는데 활용하는 시험법인 몬트리올 인지평가 시험에서 치매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현재 보보는 사람들에게 공간 기억력과 인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가 권장하는 것은 나오죠? 규칙적인 운동과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된 지중해 식단, 명상, 심호흡과 충분한 수면이다. 여러분, 이거 좀 전 쓰담쓰담 해야죠. 제가 여기서 이거 강조 안 한 거 있습니까? 오메가3 이런 것도 저희가 장수의 역설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는 뇌를 고칠 수 있다 이런 거,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런 거 책 읽을 때 우리가 한 번씩 언급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식단, 명상, 심호흡, 충분한 수면. 제가 이제 보보처럼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능동적으로 인지지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목적지에 갈 때는 새로운 길로 가고 지름길도 찾아볼 것. 자신이 있는 곳의 주변 환경과 지형지물을 하늘 위에서 새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주 떠올려 볼 것. 이게 여러분 해마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행동을 하고 오가는 격려도 새롭게 만들어 볼 것도 보보가 권장하는 방법이다. 해마가 건강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 해마의 부피가 큰 사람일수록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도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보는 내게 설명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일화 기억이 발달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어떤 유익한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지요. 그러면 통제력이 향상되죠. 이 자체가 스트레스를 약화시키고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제력은 곧 힘든 일을 대처하는 방식이니까요. 이거 진짜로 제가 많이 읽어드렸어요. 읽는 것만 17분.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이 굉장히 좀 두꺼워요. 한 500쪽 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두꺼운 책인데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았으면 제가 되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렸을 텐데 이게 이제 길찾기라서 이게 되게 인문학적 책이에요. 그 다음에 작가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실제로 북극에 가고 호주에 가고 오세아니아 이런 어떤 바다 이렇게 섬들 이렇게 많은 데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원주민들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이제 원주민들은 여러분 북극에서는 이정표가 잘 없잖아요. 다 설원이고 사막에 가도 뭔가 이정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길을 원주민들이 어떻게 안 읽고 찾을까? 그게 굉장한 능력이라서 그런 거를 취재를 가요. 그것도 좋은데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굉장히 흥미가 떨어지는데 그 분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 못 드리고 사실 그 찾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저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흥미가 있었는데 그 전통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 내용도 상당히 길거든요. 그들의 이제 길찾기 전통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어나갈 건가 그 부분에서는 저도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 부분이 또 분량이 상당히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뇌과학 관련해서는 이게 500쪽 중에 한 100쪽? 150쪽 될까? 그러니까 3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길찾기, 이제 원주민들이랑 인터뷰한 부분, 그 전통 문화 보존이기 때문에 제 설명 들어보시고 나는 그런 것도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읽어도 괜찮다. 나는 길찾기와 뇌과학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도 많은데 그게 생각보다 적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작가님은 이제 왜냐면 이런 걸 또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왜냐면 또 이거는 문화적 차이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지형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문화적인 차이 부분 왜냐면 우리가 호주에 살았으면 훨씬 재밌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았다 아니면 미국에 살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관심도 왜냐면 땅이 워낙 광활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 도시에 살고 도로도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오지라는 개념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오지도 우리는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영상이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다 찾아다녀갖고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이게 좀 공감대가 떨어집니다. 저는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까지 들어보시고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면 좋다.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책을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제 책 추천은 믿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래서 대국민 필독서다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독서연구소에서 소개해드렸냐, 읽자마자 그러니까 읽어드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저도 독서연구소에서 그냥 읽어드리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 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안 사보신 책이 95%거든요. 그런 책 중에서도 또 어려운 책도 많았지만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좋은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아서 독서연구소에서 그런 것도 간간히 읽어드리면, 왜냐면 제가 수시로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재독을 꼬박꼬박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독을 꼭 하셔야 돼요. 재독을 할 때 이거는 다시 읽어도 너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랜만에 독서연구소에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독서연구소에서 책을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신박사TV에서도 해드리고 그냥 아싸리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책 소개는 그냥 말 그대로 독서연구소니까 독서연구소에서 다 해드리고 신박사TV에서는 그냥 개인적 담화 어떤 이런 거 그냥 담소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개인적으로 뭐 질의응답도 받고 신박사TV에서 아니면 고민도 좀 더 많이 얘기해드리고 이런 방향도 좋지 않나 해서 고민을 계속 합니다. 채널 어떻게 운영을 할까, 어떻게 더 여러분들이랑 교감을 깊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방향을 찾아서가 바로 나오네요. 방향을 찾아서 더 여러분들이랑 함께 풍요로워지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